당신이 몰랐던 몽골에 대한 이야기. 몽골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의 중부, 북부 및 동부 세 지역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주로 고원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몽골의 면적은 150만 킬로미터 이가 넘는 광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인구는 겨우 330만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이다. 지리적 위치의 이 점을 바탕으로 그리고 친기직한의 뛰어난 전략 덕분에 과거 몽골 제국은 강력하고 전투에 능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전성기였던 당시 몽골 제국은 2400만 km2의 영토를 보유하며 이는 오늘날 중국 면적의 2.5배에 달하고 세계 육지 면적의 16%를 차지했다. 이 제국은 전성기에 1억 명 이상의 백성을 다스렸으며 13세기와 14세기에 걸쳐 존재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연속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시작한 몽골 제국은 동유럽에서부터 일본에까지 뻗어나갔으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의 광대한 지역을 포함하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 이란 고원, 중동까지 확장되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사극에서 보는 원나라 역시 몽골 제국이 세운 왕조였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몽골 기병이 지나가는 곳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다. 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세계 지도에서 몽골 제국의 기병을 3번이나 막아낸 작은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대월, 베트남이다. 이는 베트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인한 역사를 지닌 나라인지를 보여준다. 수많은 전쟁과 정복을 지나 영광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현대의 몽골은 끝없는 초원과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나라로 남았다. 이곳은 광대한 황야로 유명하며 설산, 초원의 계곡, 호수, 광활한 고비 사막이 어우러진 독특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자유로운 영혼을 따라 이곳을 찾아와 광활한 지평선을 바라보고 무한한 하늘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몽골이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유명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2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독특한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몽골 문화는 전통적인 가치가 보존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적 영향을 적절히 조화롭게 받아들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목 생활은 몽골인들에게 강한 의지와 용맹한 정신을 길러주었다. 친기즈칸의 땅으로 유명한 몽골은 속도와 힘을 중요시하는 스포츠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나담 축제, 나담은 몽골어로 게임 또는 축제를 의미는 전통적인 올림픽과 같은 행사로 몽골인들은 이 축제에서 말타기, 활쏘기, 씨름 3가지 종목을 겨룬다. 원래 이 경기는 강한 기병들을 선발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개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들도 활쏘기와 경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말은 몽골 역사와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몽골인이 말없이 사는 것은 날개 없는 새와 같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몽골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애말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각각이 한 마리씩 말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몽골의 남성들은 안장 없이 작은 발판만을 이용해 말을 타며 초원의 가축을 몰고 다닌다. 과거 몽골의 기마병들은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그들의 뛰어난 말타기 실력은 천하무적이라 불렸다. 과거든 현재든 몽골인들은 신체 단련을 중요하게 여긴다. 몽골의 남성들은 강하고 단단한 몸을 가져야 하며 씨름은 몽골 남성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3가지 필수 기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의 씨름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힘, 스포츠 정신, 인내, 그리고 고귀한 전통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경기로 자리 잡았다. 씨름 선수들은 초원의 전통 의상을 입고 경기에 나서며 머리에는 다양한 색상의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다. 이 리본들은 선수들의 경기 성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강한 체격을 가진 몽골인들은 초원의 전통 스포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힘을 뽐내고 있다. 몽골인들은 일본의 스모 경기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스모는 일본에서 가장 잘 보존된 전통 문화유산 중 하나이며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경기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일본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점점 부유해짐에 따라 젊은 일본 남성들 중에서 혹독한 스모 선수 생활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일본에서의 스모 모집은 충분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스포츠의 발전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외국인 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되었다. 일본의 스카우트들은 몽골인들을 선호했는데 몽골의 전통적인 레슬링 기술이 스모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모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약 135kg의 체중을 가지지만 체지방 비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스카우트들은 원래부터 비만한 사람들보다 단단한 근육을 가진 몽골 선수들을 선호했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은 스모 도장에서 훈련받으며 강한 체력 기반 위에서 체중을 늘려나갔다. 몽골은 지금까지 4명이 요코즈나 스모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배출했다. 이들은 아사쇼류, 조청룡, 아케보노, 서태낭, 무사시마루, 무창환, 하쿠오, 백붕이다. 반면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서는 단 한 명이 요코즈나 기세노사토, 히세노리, 1986년생, 가 2017년에 승격되었지만 그는 2년 후 은퇴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동양 문화에서 흰색은 종종 상실과 애도의 의미를 가지지만 몽골에서는 매우 사랑받는 색이다. 몽골인들은 흰색을 순수함과 행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긴다. 그래서 새해 첫날 그들은 흰색 옷을 입거나 흰색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몽골에서 음력설, 설날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명칭은 차강사르, 캐간사르, 즉 흰달이다. 몽골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흰색을 매우 중시했으며 농경력에서 1월을 백월이라 불렀다. 이 때문에 설날도 백설, 즉 하얀 설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명칭의 기원은 겨울의 흰 눈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흰색 음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몽골의 차강사르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명절이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하다. 몽골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유로운 유목 생활과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생활 방식 때문에 과거 몽골 제국에서는 특유의 우편 시스템이 발달했다. 몽골 제국 시대의 우편 시스템은 참이라 불렸다. 이는 광대한 제국 전역에 걸친 우편 네트워크로 정보 전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신들은 이곳에서 공식 문서를 전달하고 첩보를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각 우편 중개소는 24에서 60km 간격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령들은 서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몽골 제국에는 최소 1,400개의 중개소가 있었으며 약 5만 마리의 말이 정보 전달을 위해 활용되었다. 전령들은 보통 2개의 중개소 사이에서 약 40km를 이동한 후 충분히 휴식한 새 말로 바꾸거나 다른 전령에게 임무를 넘겼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루에 약 20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빠른 정보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몽골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역시 매우 높았다. 몽골 제국이 번성하던 시기 여성들은 경제를 담당했으며 남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며 무예를 익혔다. 또한 몽골 여성들은 샤머니즘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 중세 유럽의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몽골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은 훨씬 높았으며 때로는 강력한 부족 지도자로 성장하기도 했다. 현대 몽골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매우 활발하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실업률도 낮은 편이다. 가축을 기르는 일은 여전히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카페, 브랜드 사업, 클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역설적으로 일부 여성들에게는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이 대학 졸업 후 도시에서 직업을 찾으면서 결혼 상대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몽골인들의 삶은 자유롭고 야성적이며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몽골과 티베트 일부 지역에서는 천장, 하늘장이라는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 존재한다. 이 방식은 시신을 들판에 두어 독수리들이 먹도록 하는 의식이다. 몽골 불교, 티베트 불교, 위 다이아몬드 수행자들은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그들은 인간의 신체는 단지 빈배에 불과하며 영혼은 이미 다른 생으로 환생했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몽골인들은 천장을 숭고한 행위로 여긴다. 독수리에게 시신을 제공함으로써 작은 동물들이 독수리의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천장 위식이 진행되기 전 시신은 보통 3에서 5일 동안 집에 보관된다. 이후 가족들은 시신을 높은 산의 천장 장소로 운반하여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본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가족들이 천장 위식에 참여하여 죽음과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몽골의 또 다른 상징적인 존재는 독수리이다. 유목민들의 강인한 정신과 자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동물로 몽골의 독수리 사냥꾼이 말을 타는 모습을 보면 칭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를 알게 된다. 고 말할 정도다. 몽골에서는 독수리가 하늘의 왕으로 여겨지며 4,000년 이상 인간과 함께 살아오며 사냥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주로 카자흐족 사냥꾼들이 독수리를 길들여 사용하며 그들은 알타이 산맥 주변에 거주한다.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독수리들이 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자흐 사냥꾼들은 조용한 곳에서 독수리를 훈련시킨다. 카자흐스탄 소년들은 1415세가 되면 독수리 사냥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들은 가파른 절벽 위 자연적인 둥지에서 어린 독수리를 찾아 포획한다. 독수리를 길들이는 과정은 보통 34년이 걸린다. 성장한 알타이 지역의 독수리는 몸무게가 약 6kg이며 날개 길이는 2.5에서 3m에 이른다. 가장 특별한 점은 이들이 주인에게 매우 충성스럽다는 것이다. 독수리는 항상 주인의 곁을 지키며 심지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카자흐족은 가축을 방목할 때도 독수리를 데리고 다니며 독수리가 염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사냥하지 않도록 익숙하게 만든다. 사냥은 보통 겨울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눈 위에 남겨진 여우나 다른 동물들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독수리는 바위 위에서 아래를 관찰하며 목표를 찾고 사냥꾼은 소리를 내어 여우를 굴 밖으로 유인한다. 목표가 포착되면 독수리는 빠르게 날개를 펼쳐 내려가 사냥감을 몰아 주인 쪽으로 유도한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꾼은 자신의 가문 이름을 외치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독수리를 이용해 사냥하는 사냥꾼은 약 6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주로 관광객을 위한 체험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러분, 몽골을 떠올리면 끝없는 초원과 거친 산맥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이곳은 과거 불교의 번영을 이루었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에르덴주 사원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인도 불교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이 사원은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럼의 13세기에 세워졌으며 몽골 불교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에르덴의 조사원은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원은 독특한 구조의 사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108개의 불탑과 거대한 성벽이 이를 둘러싸고 있다. 사원의 건축 양식은 몽골, 티베트, 중국의 세 가지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1585년 앱타이칸 이제 3대 달라이 라마와 만난 후 이 사원을 건립했다. 당시 티베트 불교가 몽골의 국교로 선포되었다. 처음 건설될 때 사원은 불교 염주 108알을 상징하는 108개의 불탑과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원 내부에는 중국식 건축 양식을 띤 3개의 주요 사원이 있으며 이들은 가로로 배열되어 동쪽을 향하고 있다. 1872년까지 사원 내의 건축물 수는 62개로 증가했다. 이후
주요 사원 주변과 성벽 바깥에도 추가적인 건축물과 주거 공간이 세워졌다. 20세기 초, 이 사원 단지는 700개 이상의 건축물로 확장되었으며 한때 1,500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하며 몽골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몽골인들에게 칭기즈칸, 신지스한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이자 민족의 상징이다. 그는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이를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비단길을 활성화하고 유목 부족을 통합하며 몽골을 세계 지도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했다. 2008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54km 떨어진 촌진 볼독, 트선진 볼독의 세계에서 가장 큰 칭기즈칸 기마상이 세워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칭기즈칸이 황금 채찍을 발견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 거대한 동상은 높이 40m이며 250톤의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되었다. 동상은 높이 10m 위 건물 위에 세워졌으며 36개의 기둥이 이를 떠받치고 있다. 이 기둥들은 칭기즈칸 이후 36명이 몽골 군주를 상징한다. 동상의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칭기즈칸의 출생지를 향한 것이다. 동상 내부에는 2개의 층이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그의 전설적인 황금 채찍을 재현한 모형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칭기즈칸의 정복 역사를 묘사한 대형 지도, 예술 전시관, 회의실,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등이 마련되어 있다. 몽골은 광활한 초원과 유목민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으로 많은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오늘날 몽골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여행지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러분은 이 찬란했던 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여 다음 흥미로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음표